책을 썼어요. 그런데 책을 쓰면 이제 인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세 수입보다도 이거 책 썼다가 배상이 큰 경우는 괜히 썼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이라고는 29만 원이 전부신 분인데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나왔네요. 큰일 났습니다. 예. 전 재산 29만 원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 5.18을 왜곡했다.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회고록이 파장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강행을 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자유롭게 해주세요. 예, 총재산 29만 원이라는데 회고록은 5.18 왜곡했다. 그래서 7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지난해 4월에 나왔죠, 책이. 5.18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헬기 사격 없었다. 조비오 신부는 가면을 쓴 사탄.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 난 광주 사태 치유 위한 식김굿에 내놓은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물이 됐다, 자기는.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1심에서 이제 이번에 승소한 것입니다. 5.18 4개 단체에 각각 위자료 1,500만 원씩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조비오 신부 유족에 1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회고록 내용 수정 없이 출판, 배포도 금지한다. 수정하고 배포하든지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두환 측에서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검토하겠다. 민사재판 결론이 너무 빨리 났으면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서 뭐 사탄이라고 한 것, 또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 이 부분은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워딩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내가 나도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요거는 막판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작업할 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조비오 신부가 하는 주장이 허위라는 거는 전 대통령도 알고 계시죠. 허위라는 거는 알고 계셨지만은 요 표현 자체는 내가 쓴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고록을 통하여 5.18 민주화 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면서 5.18 기념재단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18이 계속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왜곡과 조작의 주범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또 전두환 씨 이미 밝혀졌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5.18 왜곡과 조작의 주범은 전두환이다. 이게 또 밝혀진 셈이죠. 계속 회피하면 안 되고요. 법원에서는 반드시 본인을 강제 구인해서라도 이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뭐 이런 말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 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미 이제 판결이 다 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회고록을 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역사를 왜곡한 것이고 또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죠. 그리고 왜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 그 공간에 머물러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반성, 또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죄, 이것에 대한 진실성, 이걸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시간도 없고 지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 뭐 알츠하이머병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네, 나이가 많은.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왜 지도자라면은 어쨌든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있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실된 사과,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뭐 정기랑 교수 뭐 권력자 지도자의 눈물 얘기하셨는데 그 반성의 눈물이라도 흘려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는 7천만 원 배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지 않고요. 5.18 왜곡과 좀 전에 얘기처럼 그 조작의 주범은 전두환 전 대통령인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진정으로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든 간에 위장 침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지금 저는 덮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히려 7천만 원 배상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재산 29만 원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차제에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희대의 거짓말을 재산 추적을 통해서라도 예. 좀 반드시 환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장 소장 생각은요? 저는 뭐 나름대로 확신범이죠. 그래서 파장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거기서 끝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기록 주장을 유지하고 그걸 나름대로 지금은 어떤 파장이 있더라도 기록으로 유지하겠다. 예.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7천만 원이 아니라 70억을 벌금을 맞았더라도요. 눈도 별로 깜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상 평론. 눈은 깜짝하죠. 29만 원밖에 없다는데. 아, 그러겠어요? 7천만 원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재판부가 판결한 판결문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을 인용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대해 각자가 다른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금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회고록이라고 쓴 그 내용이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 측은 그냥 회고록 걷어드리고요. 역사에 대한 왜곡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기억의 조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계속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살아생전에 바뀌겠어요? 앞으로는 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어렵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김한기 변호사는 어떻게 판결 예, 보셨어요? 일단 명예훼손 등 그 사실을 왜곡한 이 책 출간으로 그 법원에서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거는 사실은 좀 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크지 않다고 느끼지만은 실무에서는 좀 그 큰거 나름 아니에요? 나름 큰 금액입니다. 큰 거죠? 예. 네, 큰 보통 뭐 이런 명예훼손은 보통 1,000만 원 미만으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만큼 이 전체 저 책을 보지 않았지만 그 허위와 왜곡된 사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앞서 뭐 다른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또 질병도 앓고 계신다니까 끝끝내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역사적 죄인임을 본인이 다시 한번 재확인한 딱 도장을 찍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자신의 명예가 중하면 다른 사람 명예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오늘 그 판결문을 딱 한 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요. 바로 이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5.16을 쿠데타라든 혁명이라든 이거 가지고 이게 책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헌법에는 학문이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역사적 평가는 다양한 게 가능한데, 근데 그 다음 말이 핵심입니다. 오늘 판결문에. 저 아주 이게 작가가 CG를 잘 땄던데, 바로 이게 그러나 고정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야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게 역사 왜곡이다. 그래서 이게 고정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야, 이게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반박했으면 책임 안 지겠죠.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고정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 하니까 7천만 원 배상이 났고요. 예. 저는 이게 29만 원 있지만 책 인쇄가 책이 제법 팔렸어요. 저도 이게 2권 다 사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책 인쇄를 압류하면요. 어느 정도 이게 몇 천만 원 정도는 저는 이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항상 제가 하는 그럼 말이지만 써볼만 하네요. 이 책은요. 잉크로서는 이게 거짓인데 광주는 피로 쓴 진실이기 때문에 예.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왜곡할 위치에 있지를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를.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피해 역사를.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다. 아까 시작하다가 제가 뭐 아까 문재인 대통령 울먹울먹 하는 거 보면서 뭐 얘기했는데 가서 좀 펑펑 울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예? 그게 그렇게 나는 몰랐다. 그렇게 울 뿌리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당신의 슬프고 아픈 자식 잃은 부모들 거기 많잖아요. 그렇죠. 통곡하고 가셨으면 어떨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제가 뭐 평생 말 조심하면서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지만 말이 특히 무서운 것은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꼭 큰일이 나게 돼 있습니다. 돼지가 웃겠다? 뭐 이러면서 배현진 대변인이죠 지금? 논평을 냈는데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시는지 좀 짚어주십시오.
돼지가 웃을 일, 이게 이제 헛발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의 융단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말했어요. 원전을 포기한 정부, 급기야 삼겹살 구워서 전기 쓰자고 하고 있어요. 삼겹살 기름 등 바이오 중유를 이용한 발전,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총 발전량의 고작 4.4%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을 보니 삼겹살 바이오 중유의 시발점은 2012년 이강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부처 기관 발전사업자 등을 초청해서 바이오 에너지의 발전용 연료 활용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고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했고 14년 1월부터 바이오 중유 사업 추진을 50개월간 진행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사항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사실 확인 없는 비난 위한 비난이다. 오직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는 게 애처롭다. 정의당 돼지가 누굴 보고 웃고 있는지 눈 씻고 다시 보는 게 점점점. 한국석유관료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배현진이 비판한 이 대변인이 비판한 삼겹살 바이오 중유 그 시작은 한국당이었는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돼지기름은 그 원료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돼지기름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돼지기름 하나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비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거 현 정부하고 스타트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된 거는 예전에 그 한국당의 그 이강우 의원실에서 관련자들을 모아서 이제 의견을 듣고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시범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 한국당 의원실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요. 14년부터는 이제 시범 보급 고시를 만들어가지고 시범 보급을 시작을 했던 거죠. 아마도 과거의 스토리상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확인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 그 화살은 자신에게 되돌아갈 뿐입니다. 어제 야당의 한 대변인은 바이오 중유를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며 힐난조의 논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당 사업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자당 의원의 주도로 추진한 사업임이 밝혀졌습니다. 공당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생략한 채 오직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모습은 비단 이 논평만이 아닙니다. 애처롭습니다. 국민에게 박수받는 야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네, 우리 경륜을 갖춘 패널들께서 차분하게 한 말씀씩. 황장 소장부터. 자, 한 십몇 년 전에 바이오 디젤이라 해가지고 옥수수, 콩 이런 데서 뭐 사탕수수 기름을 짜서 한다고 세계적으로 그러다가 엄청난 비효율이다. 그 식물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물이나 이런 거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이 세계적으로 한번 사라져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일 이런 어떤 삼겹살 기름 등 폐식용유 등 이런 걸 모아서 발전용 바이오 중유를 석유 대체 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서 나왔어요. 자, 이 시작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 마이너한 부분에서 이런 걸 고려할 수 있겠지만 오스트리아의 뭐 그라츠 가는 도시에서 이 집집마다 통을 나눠주고 식용유나 이런 걸 한대요. 하지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 내용에 삼겹살을 앞세워서 기름으로 한다. 돼지 한 마리를 기름 잘라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곡식, 사료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은 그야말로 아주 미세한 범주기 때문에 저것을 입법 외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어느 정권이 했던 그건 좀 웃기는 꼴이에요. 저는 고려할 필요도 없는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들을 입법 왜곡했기 때문에 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예. 뭐 그 당사자가 좀 경솔하게 발언했다 하더라도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저런 걸 가지고 앞세워서 시행 규칙 변경을 입법 왜곡하는 것은 그러면 자연스러운 문제다. 그것도 우스운 거다. 예. 그래 보겠습니다. 누가 받으시겠어요? 정근환 교수님? 저는 좀 오히려요. 예. 삼겹살 기름과 탈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 물론 뭐 연구 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벌써 지난 3월인가요? 김성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예. 100일 기자간담회 때 네. 배현진 대변인을 소개하면서 한번 제가 조련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번 그 논평을 보면서 아직 조련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저는 논평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야당 대변인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팩트에 기초하지 않는 논평은요. 수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현진 대변인이 정말 역대 야당 대변인들의 어떤 촌철살인 이것을 한번 다시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기 변호사들도 언어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직업 아니에요? 네. 저희들도 뭐, 말 실수, 이런 변론 과정에서 뭐 약간 좀 잘못된 정보로 이제 뭐 변론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표현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배현진 대변인 보고 느낀 거는 일단은 이 표현 자체 처음 딱 듣겼을 때 표현 자체는 좀 신선했습니다. 이게 약간 뭐 일부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하는 국민들도 있지만은 삼겹살과 돼지를 연상시키는 거는 좀 아이디어는 좋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팩트가 달랐지 않았습니까? 팩트가 달라졌는데 지금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정치인보다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그 언론인이었다면은 사실 그 언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좀 신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정치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수당이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뭐 제1야당이긴 하지만은 좀 상당히 좀 좌초유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뭘 해보겠다고 지금 비대를 결성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뭔가 본인이 좀 잘못했다 싶으면은 또 그래도 좀 아름답게 좀 정정하는 좀 이런 그렇죠. 이런 능력도 인정을 있는 게 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배현진 대변인 논평을요, 정말 이게 그 사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좀 읽어봐서 이게 본 뜻이 뭔지를 파악해야지. 저분의 논평이 돼지기름, 뭐 삼겹살 기름 이게 쓰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기 논평의 전체 취지는 탈원전을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 독일이나 북유럽 빼고는 전부 이게 원전하잖아요. 특히 중국은 원전 굴기에서 우리 업체 중에 90%를 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은 결국에 전력 수급이 부족해지고 급격하게 전기요금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게 배현진 대변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은 보지 않고 저는 이게 지역적인 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왜곡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안 맞다. 이래 봅니다. 핵심은 잘 전달됐어요? 핵심은 이게 뭐 전달됐죠. 그런데 기사가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삼겹살이 쟁점이 돼버리는데 앞에 보면 신재생이 4점 얼마 프로테인. 그러니까 대변인으로서 저 메시지를 핵심을 잘 전달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건 본인이 이게 수련하는 문제고 제가 이게 전체 글을 보니까 본로 핵심은 이거더라. 언론이나 받아들이는 사람 탓할 게 아니라 김성환 평론가는요. 저는 저 논평 보고 빨간 펜 들고 다 고쳐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데스크라 그러면은 데스킹을 한번 세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정도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약간 홍보하려고 좀 오버한 것 같아 보이는 해요. 제가 볼 때도. 근데 만약에 앵커로서 그동안에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을 해왔다 그러면은 그게 보도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한번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노력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순진하게 그거 다 사실이다 그러고 그냥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보도자료 낸 거 하나만 근거로 과거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돼지가 웃을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 만약에 보도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욕먹었을 거예요. 비교 정원각 국장님.
감정적 대응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짜 데스크가 데스킹 하시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선후 관계라는 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선후, 예, 맞습니다. 선후 선후 관계. 앞서서 근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공당의 제1당의 대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의 말 속에 그 여당을 좀 상대당을 지적을 하면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아주 명대변인들 많죠. 뭐 손학규 이번에 된 대표라든가 지금 민하견 총리 그리고 박상철, 네, 박지원 그리고 뭐 박기태 전 국회의장 그런 분들이 그 대변인 촌철살인의 그 한마디 논편 가지고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대단한 좋은 능력이 지적할 건 있었어요.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오늘의 큰 정치인으로 큰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너무 좀 가볍고 좀 이게 좀 선후 맥락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한 뒤에 논평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또 하나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하다가 집값 잡지 못하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될 텐데 그런데 또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짚어드리겠습니다.